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1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4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지고 이어 7월 11일 안심소득 첫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내년에 선정될 2단계 선정 가구를 포함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안심소득 선정 가구 총 800가구에는 3년간 안심소득이 지원되는데요. 비교 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의 변화를 연구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정책 실험이 시도되는 만큼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 시행과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제부터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김경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자세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윤영희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 제도입니다. 예.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 상박형 방식의, 즉 아래는 두텁게 위쪽은 얇게 지원하는 특징이 있는 새로운 복지 제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안심소득은 지금 시범사업 중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복지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쉽게는 기준소득 대비해서 좀 부족한 가구의 일정 비율을 좀 소득을 채워준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네. 소득 보장 제도라고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1단계 시범사업으로 500가구가 선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김경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존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의 자격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이제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득이 전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약 한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58만 원,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 네. 3,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소득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이제 그걸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 게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안심소득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든지 간에 별 차이가 없다 하면 될 거고요.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대상의 조금 더 확대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30%가 아니라 이제는 50%, 중위소득 85%까지. 그래서 수혜 대상자들이 더 늘어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정책 실험이다 보니까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느냐? 일단 이제 실험 집단은 처치를 할 때 있어서 안심소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통제 집단은 안심소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이는 뭐냐? 독립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심소득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라면 종속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6가지를 보게 됩니다. 과연 안심소득 받은 그 집단이 얼마나 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나는지, 가계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주거 환경은 어떤지, 교육은 더 많이 받는지, 건강은 더 좋아지는지,
또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지 이렇게 6가지의 종속 변인을 보고 네.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려면 이 실험 집단과 이 통제 집단에서의 어떤 그 처치를 주고 성과가 있구나, 없구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집단이 동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질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동질성에 있어서 유지가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지금 그 통제 집단 같은 경우는 딱 3가지만 보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냥 가구 원수, 소득수,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 이 3가지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물론 계층 표집을 하기는 합니다만 동일하다고 보긴 힘들다는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보기에는 연구 설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집단을 좀 분류하는 기준 같은 것도 조금 다시 좀 정비가 돼야겠네요.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연구 결과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좀 언급이 됐지만 안심소득이라는 제도를 좀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기존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소득이라는 이 복지 실험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 의원님? 밀턴 프리드만이 음해소득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세제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소득세의 본질은 뭐냐면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받고 예. 그다음에 기준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어떤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원금은 바로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의 그 재원을 가지고 주게 되는 건데 그렇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안심소득에 대한 정책은 서울 시민이 낸 이 세금으로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 그 돈 이상을 벌면 내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심소득은 어떤 기준에 85%에 대해서 부족 부분은 50%를 지원해 주기는 지원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죠. 나 그래 그냥 나 일 안 하고 반 안 받을래 라고 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소득과는 달리 근로의욕을 과연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어떤 가구를 분리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또 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다. 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영희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안심소득이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있던 어떤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즉 양극화는 이미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빈부격차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미국, 영국보다는 사정이 조금 낮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보다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무엇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10년 전 대비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예. 점입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가 워낙 좁은 범위의 복지 가구들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데도 나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창신동 모자 사건을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서울시만 해도 88만 가구가 있다. 그래서 안심소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 즉 기존 제도에는 중위소득 30%의 굉장히 좁은 가구만 보장을 했다면 이 보장의 범위를 더 폭넓게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제도가 최저 생계 수준만 보장을 해줬습니다. 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현금 지원이나 현물 지원이 있었는데요. 안심소득 같은 경우는 평균 한 월 70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지원금이 다소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구조가 설계되었냐면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을 하면 지원이 끊깁니다. 네. 그래서 이 수급자 가정들이
근로를 계속하지 않고 계속 수급받는 그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안심소득은 추가적으로 근로를 해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이 소득을 지원받는 거는 줄지만 끊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 의욕이 더 고취된다는 것이 보장이 되진 않았다 하시지만 기존 제도에 비해서는 근로 의욕 고취를 감안해서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문제였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근로 의욕 문제를 고취를 시키고자 이 안심소득이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기본소득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심소득이나 정확히 어떤 게 다른가 좀 헷갈리는 부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희 의원께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기존의 제도는 좁은 범위의 사람들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정도, 그러니까 쉽게 또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만 원 정도인 가구까지도 보장의 범위를 잡는다는 게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안심소득은 어려울수록 많이, 그리고 형편이 조금 나으면 좀 덜 지원하는 하우상박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안심소득의 새로운 점은 근로소득을 소실시키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최저 생계 가구에 머무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안심소득은 추가 근로소득이 생겨도 지원은 적어지지만 지원이 여전히 발생해서 총소득이 증가해서 예. 이 수급 과정이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기존보다 좋아졌다라는 점이 좀 새로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소득이 이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에 가깝다면 기본소득은 전 국민 보편적 지원에 가깝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김경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좀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윤영희 의원께서는 이 안심소득 정책을 좀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현재 120만 가구의 저소득 가구 중에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있는 가구가 30만 가구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심소득을 통해서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조금 더 폭넓게 보호하는 사회로 우리가 또 일부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크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책에서 좀 나아진 점은 이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슬라이딩 방식으로 또 하우상박형 방식의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 제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 다 같이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근로 의욕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고취가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김경 의원께서는 또 반대의 입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각에서 또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기술이 정말 노동을 다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수요가 완전히 지금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어떤 기본소득이든 안심소득이든 이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0명 대상으로 해서 올해 36억 예산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 약 한 6억 5천은 연구비를 사용이 되고 있고 30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안심소득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약 한 10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10조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 예산이 1년에 한 40조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재원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것들을 좀 같이 함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은 실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럼 다 이렇게 지원해 주나? 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원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지원받는 금액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우려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 나라에서 실험들을 했었는데 그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보았을 때 고용증진 효과는 없더라. 단순하게 어떤 삶의 만족도는 좀 높아졌더라. 예.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거에 약간 더 앞선 실험을 해야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 형태에서 약간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실험은 조금 실험 설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 마련의 문제도 있고요. 또 기존의 지원 사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 관련해서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김경 의원님 말씀처럼 이 안심소득 정책이 논란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윤영애 의원께서는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한 가지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실험 같은 경우는 1차년도에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는 안심소득과 똑같이 선별 복지 정책의 실험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좀 먼저 정정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우 상박형이 실제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기존 지급금에서 얼마나 더 지급을 받느냐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기존 제도가 중위소득 30%, 40% 미만의 최저소득 가구들만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이 안심소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40%에서 85%에 놓인 이 저소득층 가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다가 이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안심소득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저는 이런 현금성 복지 제도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도 편한 트집 잡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소득이 포퓰리즘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현금성 복지정책 모두가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요. 지금 미래 세대로 나아가면서 저소득층이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런 갑론을박들이 더 건전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심소득의 재원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예산이 총 35억 원입니다. 그중에 32억 원 정도는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현금으로서 지급되는 어떤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시범사업은 앞으로 5년 동안 220억 원이 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소중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 220억 중에 200억이 또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현금 복지로 이제 사용되는 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실험이나 검증 없이 무턱대고 정책적인 현금을 뿌리는 것이 오히려 지탄받아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공론화를 거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포퓰리즘이다라는 반론은 좀 무의미한 지적이 아닌가, 이 실험의 결과를 보고 나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사례는 다양한 나라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베를린 사업 같은 경우도 1차년도엔 기본소득을 실험을 하고 2차년도에는 안심소득 실험을 하고요. 3차년도에는 또 안심소득 선별복지 중에서도 약간의 정책 범위를 좀 조정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미래 세대의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의하는 게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경 의원께서 반박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윤영희 의원님께서 이제 독일 베를린 실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독일 베를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주관하는 곳이 뭐 정부라든지 시라든지 이제 그런 곳은 아니고요. 민영화된 그런 법인입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금을 많이 이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자라고 해서 결국은 시의회의 어떤 베를린 시의회의 저지를 받아서 결국 이제 그것이 실행이 되지 못했고요. 이제 실험 단계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하부 상박형 그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9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중위소득 5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받지를 못했지만 이제 지금은 추가로 받을 수는 있죠. 예. 그것이 중위소득 50%가 160만 원이기 85%가 16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의 반인 한 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근로 의욕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면은 어떨까?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아예 그 반을 30만 원을 받는데 근로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쉬겠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첫 사회적 소득 실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실험 결과에 따른 지속 가능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김경 의원께서는 안심소득 정책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희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2조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지원을 낭비하지 않고 이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이렇게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놨고요. 예. 어쨌든 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정책이, 이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가라고 했었을 때 크게 5가지 원칙을 확인하자. 상생한가, 조화로운가, 번영, 형평, 참여의 원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모형인데요. 이 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런 안심소득 정책에 있어서의 이런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안심소득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서울시 1년 예산이 약 44조이고요. 안심소득을 만약에 전 서울로 확대를 한다면 8.3조 정도의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 44조 중에서 복지 예산이 13조 정도 된다고 하고 서울시는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안심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앞으로 3년 동안 소득 지급하고 그 이후에 추가 2년 동안 또 연구기간을 갖습니다. 그 연구기간 2년 동안에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이 정책의 검증을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참 오늘 팽팽하네요.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김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는 미래복지 모델로 제안된 서울시의 안심소득. 3년간의 지원, 5년간 이뤄지는 정책 실험이기에 지금 당장 그 효과를 예단하기엔 이르지만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긴 시간과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세심한 설계와 명확한 분석은 필요해 보입니다.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와 수기가 유의미한 정책 실험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